자, 이번 시간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묶어서 보시게 될 텐데, 각 6문제 출제가 되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3문제 내외씩 맞출 만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쟁점 나와 있고요. 자, 요약집 가지고 한번 스크린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16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될 텐데, 작년에도 한 문제 구성됐던 주제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에서 요청 있으면 바로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고, 제한 있어도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천재지변,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으며 169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세 가지 보셨고요. 요청 앞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교토부 장관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요청했을 때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제안은요, 토지공사, 자, 그 다음에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뭐 하여튼 각종 공사 들어가는데 주의하실 게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셨고요. 천재지변,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해서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등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문제는 주상공, 자연녹지까지 이슈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할 관련해서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분할된 면적이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지금 정비법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요. 자,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리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특히 이제 중목의 벌채식재,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원되지 아니한다 나왔었죠. 그래서 또 국토기획법에서 용도적 환원되지 아니한다. 도시개발법에서 역시 용도적 과거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유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과거로 돌릴 이유가 없다. 이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제. 개발계획 관련해서 수립 시기라고 하는 거 한번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은 시골이 아닌 것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3초 겁나 빠르다. 3초. 자, 3초. 30% 초과한다. 주상 면적의 합의가 30% 초과하면 이건 시골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 사이 2번 나왔는데 항상 문제가 그런 식이에요. 다음 주 구역 지정 안 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서 3초. 그런데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주거지기 100분의 40인 지역, 상업지기 100분의 50인 지역 이렇게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 그 정도 이슈.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주제 시행 방식에 관한 주제 있었죠. 그래서 수용 방식, 계획적, 환지 방식, 대지, 지가 이걸로 날려야 되고요.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하는 것을 얘기한다. 작년 시험에서는 분할 혼용 방식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 출제의 의도 우리가 외울 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외운 다음에 혼용 방식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올 테고 다만 이 주제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 개발론 파트에서 아마 올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지 방식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리는 게 뭐가 된다? 환지 방식에서 낼 만한 거리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보셨고, 자,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에서 수용 방식 관련해서 세부 목록고시,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몇 번째 몇 번째로 수용을 하겠다는 목록을 개발 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환지 방식을 때 기본적으로 동의 받아야 되죠. 그러나 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일 때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짜리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뒤에 제한 나와 있나요? 예, 국토부 장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실제 문제 풀어갈 때는 뒤부터 봐야 돼.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제한, 요청 이런 거 들어가야 되죠. 요청 앞에는 장관, 제한 앞에는 각종 공사 시리즈. 그러나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2번 질문이요. 자, 주거지역 2만 제곱미터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얼마? 1만 이상일 때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옳은 것 같고요. 3번 질문. 분할할 때 최소 얼마? 1만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4번 지문 보니까요. 자, 끝머리 자,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허가를 요하는 게 뭐라고요?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5번 지문 환원된 것으로 본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죠?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 주거지요. 1만 이상이면 됩니다. 빨간 주거, 파란 주거 가리지 않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일단은 자, 여기서 자, 또 내용 보시고 나서 한번 가볼까요? 시행자 중에서 조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7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뼈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 받아야 되고, 세 번째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이런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조합은 성립되게 된다. 동의할 때 면적 3분의 총수입을,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 국제 도포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아까 입안에 제한할 때 제외, 국공지 면적을 제외했었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떻다? 포함. 이걸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3번 답을 뽑았습니다. 항상 틀린 걸 고르시오. 숫자는 막 해주고 바로 국공지 면적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하고, 두 번째,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정관의 내용 중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외에 설립 등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은 성립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합원에 관한 주제. 자, 쟁점 안 되는 것들이죠. 답이 안 되는 주제. 조합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갖게 된다. 일정한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될 것이다 해서 내지 않게 되면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 아직 안 나왔지만 27회 때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가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4%라고 하는 거에서 도시개발법 두 군데, 정비법 한 군데, 수수료는 공통적으로 4%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 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 쟁점 안 되고요. 겸할 수 없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흘러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또 하나의 쟁점, 대의원의 총회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자, 도시개발법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나중에 정비법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총회 필수 의결 사항 중에서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 임원의 선임은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시리즈로 나오죠. 그래서 정비법에 가서 바로 비교해 보실 것이 여러분 자료 180. 자, 4페이지부터 바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84페이지 가서 자, 바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요건, 동의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립 등기라는 과정. 구조는 똑같아. 동의요건,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 4343, 자, 주택단지 밖에서 4332, 재개발은 뭐야? 4321, 그리고 인가를 시장 군수한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게 있겠고요. 그러면 설립 등기 등의 과정을 통해서 조합은 성립된다. 그 밑에 자, 거기 이제 185페이지 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을 의미하는데,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죄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2번이에요. 자, 이제 선임 해임 요거 보려고 이게 옹골인데, 자,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정비법은 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임원의 선임 해임 이렇게 이제 나올 테고, 보궐이사, 보궐조합장, 보궐감사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도시개발법에서는 임원의 선임 등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만 정의를 하고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정비법에서는 디테일을 갑니다.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이라는 것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럼 보궐조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궐조합장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해임은 어느 쪽이 됐든 무조건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만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좀 디테일하게 이제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겸할 수 없고요. 임기 쟁점만 되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당연 퇴직하고 퇴직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비교할 거 대의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의원에라고 하는 거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예시좀 만듭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200명인 경우에 바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틀렸습니다.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29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논의했던 쟁점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총회 개최 관련해서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대의원은 3분의 2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은 10분의 1 이상. 자세히 보면 안 돼. 자, 작년에 10분의 1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의원전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자, 이 조합장의 총회를 소집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분도 공부 못해요. 따져봐봤자. 그래서 옆에 짝꿍이 학원을 좀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할 것 같아. 뭐 물어보는데 모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해서 그리고 그것도 알려드릴게. 시험 보시고 나서 제일 좋은 그림 다 붙어야 되는데 예상 외로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저 사람 될 것 같다고 확신했는데 나는 개쓰레기라서 안 되겠지만 저 사람은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시험 끝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평상시 연락 안 해도 궁금해서 나 이제 붙었으니까 궁금해지거든. 여기저기 전화질 하는데 연락하지 마요. 연락하지 마. 붙었으면 다 연락 주니까 알아서 연락하니까 카카오톡 이런 데 막 보내갖고 왜 연락이 안 될까 무슨 일이 있니 뭐 이런 지랄 하지 마. 최악이에요. 최악에서 하여튼 시험 끝나고는 다시는 오도 가도 마주치지도 굳이 먼저 인사를 하기 전까지는 말을 안 거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다라고 할 거. 그래서 다시 작년 시험에 자 지금 총회 개최할 때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나왔거든요. 대의원은 얼마? 3분의 2라고 하는 거 이제 살 붙여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일 전 통지 하나 나왔는데 이건 이슈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의결 정적서 3분의 2 더 이렇게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오늘 문제도 나와 있지만 조비 시위 얘는 거의 한 70% 80%가 출제가 돼.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계속 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틀리는 사람들이 나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찍고 들어간다. 확률상 통계상 가장 많은 문제를 뽑는 게 조비 시위. 근데 대가리 따서 조비 시위였는데 시험을 또 못 풀어. 조합원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비용 부담 시공자 그 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라고 하는 거 조비 시위. 좀 이따 이게 이제 제일 골치가 아픈 게요. 아예 모르는 걸 틀리는 건 전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게 좀 알긴 아는데 답이 헷갈리는 거야. 막 그때 막 생각하거든. 조비 시위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억하실 것이 조합에서 조합이 또 어디서 기어 나오냐면은 주택법에서 한번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업주체 관련해서 교재 203페이지 가서 간단하게 보고 나서 203, 4화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203페이지 보니까 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인가받는 게 있었고요. 신고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50%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 예변. 요것도 이제 7년 사이에 한번 답을 뽑았어요. 자, 엄청 길어. 그 긴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자격, 형편 어려운 분이란 뉘앙스고요. 조합원 모집, 원칙은 공개 모집인데 한 페이지 넘기면 출제 포인트 2개 나오죠.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 나와 있죠. 조합원 모집할 때 앞에 다 빼버리고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이라고 하나. 더 이렇게 중에 2번 답이 됐어. 그거랑 똑같이 2번 답이 된 것이 추가로 모집되는 사람, 이 사람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기준점 조합사업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걸 추가 모집 공고일에서 틀리게 나왔었고 조합사업인가 신청일에서 옳게 나왔었고 둘 다 답이 됐던 주제. 물론 상속받은 사람은 조합원 자격 요건 필요로 없고요. 탈퇴할 수 있다, 환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탈퇴할 수 있다, 환급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 뒤만 보는 거라고 절대.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눈에다 담아두는 과정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요? 뒤만 보는 훈련이야. 시험지에는 이 뒤에가 밑줄이 안 그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봐야 된다. 하여튼 앞에서 보다 걸리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얘기에 관련해서 의결 정격수 얘기까지 하려고 묶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선임을 위해서는 100분의 20 이상. 자, 임원의 선임을 위한 총회는 어떻다?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해서 뭔 얘기하다가 자 바로 도시개발조합에서 이문혜 선생님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라.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정비사업 조합 관련해서 보궐이사 보궐감사이사님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바로 이번에 선임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가 띄엄띄엄띄엄해서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맥락을 다 같이 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돌아와요. 해서 이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뒤에 자 요 중요한 거 나와 있다. 변경 나와 있죠. 변경 나와 있죠. 변경 나와 있어. 앞에 보지 말라고 그랬어. 변경 나오면 뭐라고? 1심 2착. 변경 나오면 뭐라고요? 1심 2착. 변경할 수 있는 사유 1심 2착. 1년 내 신청해야 되고요. 두 번째 2년 내 착수를 해야 된다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뒤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키워드 뭐야? 대표. 대표가 키워드가 되는 거야.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린 걸 고르시오.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따구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번 숫자 맞겠죠?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근데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요? 국제도포라고 해서 국토개법은 되었었고 도시개발법은 포함이라고 하는 거 해서 3번 지문 오른편. 자, 4번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주된 사무소가 키워드입니다. 주된 사무소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오른편. 자, 그 다음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위탁할 수 있다. 뒤만 딱딱딱 끊어가시게 되면은 이 전체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지금 이제 1번으로 1심 2차 가지고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지금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이라고 해서 지금 요걸 이제 위탁과 대행을 가지고 꼼꼼하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약집 가서 위탁된 여러분 자료 173페이지 가서 보시겠습니다. 173페이지. 그 시험지에다 쓰지 좀 마요. 어차피 시험지 볼 것도 아니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계속 그 맨날 작품 만들 뭐 하냐고. 그 제일 모질한 인간들 중에 하나가 적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합격을 했다고 치고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그 자료 좀 달라고. 무슨 대가리 쳐넣어야 자료 갖고 해결되냐고. 다시 후배를 위해서 지금 메모를 하실 게 아니고 머릿속에 어떻게든 또 들어가자마자 또 증발되겠지만 어떻게든 외우는 과정. 자,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미친놈처럼 떠드니까 심지어 아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게 핵심이고 173페이지 위탁과 대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키워드가 뭐야? 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 앞에 누구한테? 지방공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놈한테 어떻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일단 외울 항목이 뭐라고요? 지방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림만 잡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부탁가 높은 놈한테. 두 번째, 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애가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노가다 하는 애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앞에는 공적인 주체한테 어떻다? 위탁할 수 있다. 이건 뉘앙스로 가야 돼. 절대 이 많은 항목을 외울 수가 없어요. 공적인 주체한테 어떻다? 위탁할 수 있다. 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동안에 나왔던 거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앞에 막 뭐라고 깔아줘. 하여튼 간에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공적인 주체는 뭐가 있어? 지자체와 공사 들어가 있죠. 이런 애들한테 어떻다? 위탁할 수 있다. 대표값은 지방공사인데 지방공사가 갖는 의미는 공적인 주체에서 자, 기억, 니은 이 사람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자료 보니까 대행케 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이걸 갖고 대행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나 지난번 29회인가 30회에 나왔던 더 어려웠던 문제 뭐를 대행케 할 수 있느냐 해서 분양, 시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사, 설계, 공사, 자, 분양 나와 있죠. 못 외워 어차피 무조건 그냥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 제일 개쓰레기들 같은 놈들이 대행케 할 수 있는 범주가 뭐냐 4개밖에 없죠. 기역, 니은, 디귿 답 몇 번 니을에서 답은 5번 이렇게 뽑는 거라고 감으로 때리는 거지. 절대 이 내용을 외울 수가 없다니까요.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양이 정말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단어의 뉘앙스 갖고 쇼부를 봐야 돼.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방식, 환지 처분 등 틀린 거.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문제지. 끄트머리 본다, 본다, 본다. 본다, 취득한다.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하는 거죠. 본다, 취득한다. 취득 언제 한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걸 달리 표현은 뭐라고 부른다? 본다. 그래서 본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환지 처분 공고일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야.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야. 해서 일단 그렇고요. 세 번째 청산금. 자, 언제 땅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받기 때문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어떻다? 확정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취득한다 나와 있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될 테고요. 5번 지문요. 소멸한다. 좋아 좋아.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소멸. 끝이 소멸이잖아. 끝난다는 게 소멸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이거 요약집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17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이 문제 패턴입니다. 통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고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권리관계, 자,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죠. 사법상의 권리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공법상의 권리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사법상의 모든 권리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A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B란 토지에 대해서 자, 환지처분을 받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게 되면 그 다음날 갑은 B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원래 이런 사람이 종전에 B란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사람 권리가 소멸해야 되거든.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모든 게 사법상의 권리는 옮겨가게 되는데, 자, 공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은 어떻다? 옮겨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이런 것은 옮겨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미친다 해서 미치게 만들었던 케이스,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취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는 거야. 두 번째 이슈. 자, 취득한다. 언제 취득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 자,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끝나는 때. 근데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래서 5월 10일 날 환지처분 공고 있으면 취득하는 건 5월 11일이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의 권리는 5월 10일 그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법상 권리 취득하는 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갈 테고요. 공법상 각종 규제, 용도적 등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상 처분이라고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자, 소멸시효. 자,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5년. 물론 나중에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 있습니다. 분할 징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군구청장 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환지처분 등에 관한 주요 쟁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에서 다시 뒤를 봐야 된다고요. 본다, 취득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게, 자,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슈 삼아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상 처분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개 시리즈로 가게 됩니다. 요거 보니까 생각나서, 자, 하나 체크를 하고 갈 거. 자, 일단 이 문제 답은 4번이 될 테고요. 뭘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차례 기준으로, 저거 한번 가십시다. 자, 285페이지. 285페이지 가서 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세법 얘기 하나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자, 왜 이거 왔냐면은, 자, 양도시기 취득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도시기 취득시기, 일반적 취득 양도에서는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등기 접수일 있었잖아요. 285페이지 하단부 취득시기, 양도시기 나와 있잖아요.
해서 등기, 접수, 이거 답 아니야? 얘는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옳게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워야 했던 게 뭐야? 할바, 건사, 수학 이렇게 외웠었죠? 수학, 할바, 건사 있었잖아요. 수학, 할바, 건사. 수용은 언제?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자 장기 할부 나오게 되면 빠른 날. 그 다음에 자 미여가 허가를 받지 않냐고 건축한 자가 건축물 사실 사용일이라고 해서 수학, 할바, 건사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수학, 할바, 건사. 머리가 정식이 아니라니까 수학, 할바, 건사. 수용 나오게 되면 뭐야? 판결 확정일. 그 다음에 장기 할부하면 뭐야? 빠른 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었지? 허가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나와 있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나와 있죠? 원칙은 아니에요. 예외만 우리가 이제 시험에는 예외만 나오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수학, 할바, 건사가 지금 7년 동안 2번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상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련 쟁점을 체크해드렸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키워드 3개 나와야 되죠. 첫 번째 이슈 뭐가 됩니까? 승인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 뭐가 됩니까? 상환이라고 하는 거. 상환 기간에서 5년부터 10년까지 범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세 번째가 뭐야? 중도 상환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용 못 외우시잖아. 모른다며 힘들다며. 그렇게 하지 말고 키워드 3개를 외우려니까요. 문제가 딱 보면은 쳐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고. 읽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요. 읽는 순간 저도 마찬가지. 저처럼 몇 년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지를 보는 순간 움찔움찔 한다고 모를 얘기가 중간에 깔려 있으니까 안 읽으면 되잖아. 안 읽으면 되잖아. 안 읽고 찾아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의 첫 번째 이슈 상환기가 자 승인이라고 해서 누구?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답은 3번 뽑았죠. 키워드 기재부 장관 아니라고 해서 돈 얘기는 무조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 두 번째가 중도 상환 등 있겠죠. 세 번째 상환 기간 해서 5년부터 10년까지 범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그 외 잡단 얘기로서 소멸시효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중간을 보지 말라니까 사연을 보지 말라. 언제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고 중도 상환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도 상환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도 상환 할 수 있다 이 싸움 해서 과거에 나왔던 패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승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27회 때가 28회 때 나왔던 게 5년부터 10년까지는 2년부터 10년에서 틀리게 뽑았었고 그 다음 주제에서는 뭘 갖고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이 싸움을 가지고 붙여주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로 승인이라고 하는 거 승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3개만 준비하셔야 돼. 그 뒤에 예를 들어 4번 무기명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 전혀 중요치 않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3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도록 한다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개발 채권 파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키워드 승인, 두 번째 상환 기간, 그래서 세 번째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구역 지정하는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렸던 주제고요. 중간에 제가 사이드론 설명 드리는데 직접은 얘기 안 했어. 찍어야 돼. 뭘 찍어야 돼? 많이 본 거 찍어야 돼. 많이 본 거 해서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시험 보는 테크닉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를 못 한다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근데 그래도 어서 많이 본 놈이 하나 있다고. 그 아이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다음 적 싸가지 없는 놈을 고르시오.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된다고. 아니 많이 보인 게 3번이잖아. 이게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이건 이제 찍는 훈련 시키려고 집어넣는 거예요. 의미상 아니 지금 7년 사이에 냈던 것도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서 못 외운다니까. 그래서 요건 7년 넘었던 문제 패턴이고요. 어려워. 4개가 있는데 그걸 외울 수는 없고 세목이라고 하는 거 같이 맞물려서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이 세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이외에도 3개가 더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답은 3번 찍는 훈련하시라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1번 지문 끄트머리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2번 시행 규정을 작성한다. 개념 보겠습니다.
됩니다. 우리가 조합은 정관을 작성을 했던 것이고요. 공적인 주체는 시행규정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 등은 어떻다?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한다 해서 답은 안 되는데 전체 맥락이야. 도시개발법 정표 공통적으로 조합은 내부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가 되고, 정관, 토지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게 규약,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주체 등이 만드는 게 뭐가 된다? 시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 답 안 돼? 답 안 돼.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규약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에서 틀리게 나오기도 하는데 답이 아니라고. 답이 아니니까 중요치 않아. 3번,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정삽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리 처분이 인가가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용익권자 어떻다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로 안 중요해. 그 다음 4번 지문요. 이건 알아야 돼. 처분 또는 관리는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자,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별 의미는 없는 지문이 되게 될 테고요. 아, 괜히 그냥 길게 갔네. 답은 5번 되는 거죠. 없다 해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뒤를 보라고. 내가 딴 거 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 없다, 틀렸다. 이런 거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자, 지금 하시는 것보다 실제 시험장 가면 2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멘붕 온다고, 죽겠다고 어떻게 내년을 살아갈 것인가. 안 죽으면 살아있겠지. 별 생각이 다 든다. 별 생각이 다 들어. 시험 보러 가면은 나처럼 술을 처먹고 들어가도 그 와중에 술 기운에도 아씨 쪽팔리게 떨어지면 이게 개망신 나 큰일 났다 이 생각. 시험 보면서 그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붙었을 때 이런 생각 안 해. 아, 떨어지면 뭐 어떡하나, 이렇게 개망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아니면 무조건 뭔가 얘기를 해야 될까 불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미리 시험 봐봐서 아는데요. 아무도 여러분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고 누가 왠지 물어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예, 그 이제 정신 상태가 좀 안 좋기 시작한 거야.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뭐지? 그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웃었다고 찌르고 눈 깔았다고 찌르고 자 모른 척 했다고 찌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친놈. 그래서 아니 전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 있을 때 정신병자들 많아. 시험장 가면 거의 90%가 정신병자야. 다 그 생각을 해. 아 내가 결과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아무 관심도 자기 아니야. 관심도 없어. 그래서 자 하여튼 잘 찍자. 이것도 이제 지금 답은 5번 이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화 내야 될 것이 안전진단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도 제가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죄송하지만 열받으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열받으라고 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주 짜증나게 만든 문제에서 일단 안전진단 3가지 이슈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죠. 안전진단 신청할 때 동의요건 뭐라고? 토지 등 소유자 등 10분의 1 해서 찾아줄게. 뭘 직접 또 찾아봐요. 차라리 손을 들고 몇 페이지를 봐야 되냐 궁금해서 그렇다 물어보면 되는 거지. 직접 찾기 뭘 찾아야 해서 자 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180 자 몇 페이지가 되냐면은 3페이지 아니구나 180 자, 180페이지 가서 안전진단 나와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 뭐가 나와 있어요? 10분의 1 나와 있죠? 180페이지 제일 위에 안전진단 신청의 동의요건이 10분의 1 나와 있잖아요. 혹시 괄호 넣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다 1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3개 나와 있는데 무조건 다 10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이슈 안전진단의 제외 대상 나와 있죠? 외울 게 뭐라고 써 있어?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붕괴 사용검증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용으로 다 제외한다. 세 번째 의요 이렇게 갔었죠. 시군구청장 등 위반권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정비계획 수립식의 도리만 안전진단 실시해야 되고요. 키워드 2번 제외할 수 있다. 자 끝머리 부담케
할 수 있다. 어디나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부담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자, 안전지단 결과 도시계획 등등등을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까지 나와 있고요. 답은 5번인데 짜증나게 만들어 봤어요. 국토부 장관은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 위반권자는 시도지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보고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낸 거예요. 시험 볼 때 잘 찍어보시라고. 이건 실력 갖고 안 되는 거야. 문제를 만들어 놓고 저도 이제 나중에 다시 문제를 볼 때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헷갈리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짜증나라고 내는 문제에서 실력 쌓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 과정은 알량한 몇 개의 지식을 갖고 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좀 오래전 패턴 23회 때 나왔던 패턴 머릿수를 세시오 라고 하는 거. 자, 일단 다른 것 빼버리고요. 무조건 몇 놈으로 본다? 한 놈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기도 못하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유 A, B, C 3인이 공유했다. 그러면 일단 묶어서 얘들을 한 명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거기에 건축물 소유 D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이들은 각 1인 해서 토탈 얼마? 2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네 필지 나대들 단독 소유인이 아무리 필지를 많이 갖고 아무리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한 명으로 계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한 필지 나대들 단독 소유인 F와 지상권자 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조건 몇 명? 한 명. 지상권자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나중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 대상에서 지상권자 제외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해서 토탈 4명. 자, 23회 때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 자, 그래서 요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183페이지 가서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 겸 183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갈 텐데 다만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 제외. 그래서 아까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조합원 될 수가 없다.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만이 어떻다?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한번 이슈가 됐고 머릿수를 세는 방법 무조건 한 명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근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보셨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중요 쟁점은 아닌데 재개발 사업은요 경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된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 해서 답은 일단 2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정비법에서 통계적으로 더럽게 많이 나오는 문제. 좀 이따 논의기를 정비 기본계획만큼이나 중요 쟁점을 삼고 있는 게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구분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건 절대 어떤 이유로 틀리면 안 돼. 노을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노을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해서 노을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먼저 외우라고요. 사람들이 뭐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외우라고 하면 나 이해를 하고 싶다고. 이게 뭐가 이해할 게 아니라고 그냥 법이 그런 거니까 노을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은 뭐가 된다? 공동 이용시설.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 나와 있어? 181페이지에 관련 용어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두 개 비교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몰빵하는 거야 해서 요약집 181페이지. 자,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노을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은 뭐가 된다?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지금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틀리면서 뭐 시험이 어렵네 쉽네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됩니다. 노을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원래 이제 정비 기반서는 14개가 있어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워낙 복잡해요. 자세히 들어가면. 해서 둘 중에 하나 몰빵하면 되는 거야. 노을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해서 지금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놀이터 마을회관, 놀이터라고 하는 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노을마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자, 타거당, 타가소, 경로당,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었지? 어린이집 해서
타거당 이런 식으로 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뭐가 된다? 공동 이용 시설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놀마자 구세와수 타거당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이미 나왔던 문제 변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할 때 뒤에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시장군수가 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 자, 사업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뒤에 오피스텔 들어가면 안 되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 세 번째, 자, 외울 게 뭐야? 거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거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등이 뭘 한다고요? 자, 바로 임시 거주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공유재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은 뭐라고요? 거절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몰라. 세 개 나오는데 겁나 길어. 그냥 제3자 이런 게 꼭 들어가는데 내용 보지 말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관련 쟁점들 이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부터 이제 확인하면 180페이지부터 같이 묶어서 봐야 되죠. 제일 유치한 패턴 정비법에서 27에 30회 나왔던 문제, 바로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순서로 가면서 자, 뭐 어떻게 외웠느냐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저단이라고 하는 거 외웠었죠. 그래서 저소득 단독주택, 재개발은 열상, 열악, 상업지역 나왔었죠. 재건축은 뭐가 된다? 양호 해서 저단, 열상, 양호. 이걸 일단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런 거 틀리면은 진짜 다시는 시험도 보지 마. 쪽팔리니까. 저단, 열상, 양호. 이 얘기는 여기서도 나오고 어디서 바로 자, 학개론에서도 이슈가 되고요.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시행 방식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공통적으로 다 허용되는 방식, 관리처분계획 방식,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계획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포인트는 관리처분 나오면 항상 포인트가 오피스텔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출제 이슈라고, 재건축에서만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역세권, 준주거적 상업지역 퍼센트 얼마 30%까지 해서 자, 준주거적 상업지역의 재건축 자, 30%까지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처분계획 하면 재건축만 오피스텔 준주거 상업지역 30%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에서는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니은번 틀리게 구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게. 다 환지되는데 유일하게 환지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재건축. 그 외 주거환경 개선사업 더럽게 긴데 그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혼용 방식. 여러 개를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 다시 갑니다. 시행 방식에서 출제 문제의 쟁점은 바로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그동안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 관리처분계획 다 되는데 재건축에서만 준주거적 상업지역 역세권 얘기합니다. 30%까지 오피스텔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서 지금 나머지 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에서는 오피스텔은 공급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삼아 내야 되는 것이 환지 방식. 다 되는데 재건축은 없다. 환지 방식 채택할 수 없다. 이게 텍스트를 보면서 눈으로 이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완벽하게 소화해야 됩니다. 이게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재건축, 준주거적, 상업적, 외지역에서 오피스텔 30%에서 틀리게 30%대 출제가 됐었어. 준주거적, 상업적, 역세권에서만 30%를 갈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 방식을 갖고 쟁점을 삼게 되면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무슨 문제가 나온다? 바로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 다 되는데 재건축은 환지 방식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할 거.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83페이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요 길어서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공적인 주체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2분의 1 이하를 갖고 쟁점을 삼아냈거든요. 그럼 같이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세입자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지난번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놨어요. 그래서 같이 관리처분계획 환지 방식도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임시거주시설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 18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 내용들 관련해서 존치 나와 있고 임시거주시설 나와 있죠. 임시거주시설 나와 있죠. 주거 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같은 데서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이때 자 국공유지 사용 신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료 무상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과거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나올 게 뭐라고요? 거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사연 외우지 마요. 사연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 3개가 있거든. 다 제3자가 들어가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이 명제에서는 어떻다. 원래 이제 재개발 조합 등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임시거주시설이 필요해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 국공유지 건물 등 무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일정한 경우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 중간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이 지문을 5초 안에 소부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앞에서 내용이 있게 되면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이거 10초 안에 못 읽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임시거주시설 관련해서 자, 원래는 무상으로 쓸 수 있다. 거절하지 못한다고 원칙이 나왔어. 그러면 예외 파트 나올 때가 됐어. 바로 다 거절할 수 없다. 자,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를 옳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조비 12 맨날 그냥 봤던 거 봐도 조금만 바꿔치기 하면 헷갈리게 구성이 되는 파트가 조비 12 숫자 갖고 쟁점 삼는 거 재건축조합의 동의요건 아까 4343 재개발조합의 동의요건 4321 그리고 자 조비 12라고 해서 조비 12 짜증나라고 1번에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임원해서 아니죠. 임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지금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정비사업비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시공자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라고 해서 대가리 따서 외운 사람들 약 올리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합원에 관련된 일정한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주니까 조합원 3분의 2 이상 자 이때 의결 정족수로 필요하다. 두 번째 이슈 정비 사업비 비용 부담. 자 역시 조합원의 돈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공자 LG냐 현대냐에 따라서 건설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시공자 선정 중요한 문제.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한 그런 정관 내용이다. 그러면 역시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자 봐야 되는데 자 30분 있다가 이제 주택부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